TF이잖아요. 헌법 존중 TF.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그 네이밍인데 헌법 존중 TF에서 75만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그 살핀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사 기소하지 않더라도 징계라도 넘길 거를 찾아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존중 TF라고. 그래서 휴대폰을 안 내면은 이 휴대폰 안 내는 것을 징계 사유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보도 나왔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내란 지금 헌법 존중 TF가 이제 각 기관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로 구성이 돼서 각 기관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검찰에서 이 헌법 존중 TF로부터 휴대폰 자체는 아니고 통화 내역을 제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 헌법 존중 TF의 조사 대상 1호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분을 그래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서 좀 이따 이제 녹취를 들려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헌법 존중 TF에 그런 그 관여가 됐는지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75만 휴대폰을 감찰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공포 정시를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헌법 존중 TF에서 선관위 출동 의혹을 그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TV조선 단독 보도로 났어요. 선관위 출동 의혹을 조사를 한다. 검찰 헌법 존중 TF에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게 TV조선에서는 익명으로 났습니다. 검사장급 A 검사 그리고 대검 디지털 수사과장을 맡았던 B 검사를 조사한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하냐면은 12월 3일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랑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앙선관위로 출동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 검찰 그 과학수사부 너네 과학수사부잖아. 포렌식 하는 데잖아. 그때 당신들이 그 방첩사 대령들이랑 연락하고 선관위 갔던 거 아니야? 이 의혹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당연히 부인했죠. 방청사로부터 출동 요청 받은 일도 없고 지원한 사실도 없다.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을 당연히 특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대검 뭐 디지털 포렌식이 뭐 무슨 내란에 가담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존중 TF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작년 계엄 12월 3일 계엄 때 그러니까는 이 대검의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하고 군인하고 이 지금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하고 통화한 거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휴대폰 그 통화 내역을 요구를 했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A 검사라고 했는데 허정 당시에 이제 과수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급입니다. 과학수사부장한테 TF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검사장님 이거 저기 통화 내역 좀 내주실래요? 라고 연락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화 내역 제출을 받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통화 내역 다 줬고 통화 내역 줬고 그리고 심지어 차량 운행 내역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한 내역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헌법 TF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네. 뭐 이렇게 저기 통화 내역이랑 차량 운행 내역 좀 얘기해서 차량 운행 내역 내가 뽑아서 여기저기 다 줬어요. 내가 캐럿 손해보험이거든. 캐럿 손해보험은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내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타는 만큼 내는 보험료를 내는 손해보험회사라 그게 플러그를 꽂으면 운행 내역이 다 기록이 된다고요. 네. 일반 보험회사는 안 돼. 그러니까 추미애는 모르고 뭐 차량 운행 내역 다른다고 뭐 이러더라고. 네. 일반 사람들은 차량 운행 내역이 어디 기록이 안 되잖아요. 출발하는데 도착한데 이게. 그렇죠. 캐럿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그 플러그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산정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거 다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그때 우리 아파트에서 대검 가고 대검에서 우리 아파트 온대요. 그거 말고 운행 내역이 없다는 걸 이제 딱 그 보내줬고 통화 내역은 처음으로 요청을 하는데 통화 내역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통신 영장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 영장이 나올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임의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 가서 발급받아 갖다 내면 되긴 되는데 아우 귀찮잖아요. 그거.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캐럿 손해보험 이거 뭐 PPL이 나와서 당황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의 이 지금 출입 내역 그리고 당신 그 방첩사 연락받고
거기 선관위 출동한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의심을 해가지고 아니다. 나 지금 대검에만 있었다. 그리고 자기 차량 운행 내역을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캐로소네 보험 이거 PPL도 아닌데 그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키를 꽂으면 이제 운행 내역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운행 내역을 다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게 그 통화 내역이잖아요.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뽑아주기 이제 귀찮으니까 동의서를 써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떳떳하다. 나는 내가 그때 운행 내역으로 봤을 때 집하고 아파트, 이게 집하고 대검 이것만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도 내가 방첩사랑 통화한 거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한 게 이 검사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검사가 지금 대령하고 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과장 그러니까 이 대검의 휘하 검사는 그러면 도대체 이 방첩사 군인하고 왜 통화를 했냐? 그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녹취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송지영 대장하고 박건우 과장은 그 전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도 갖고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통화 내역이 있으면서 야 그리고 말 놓는 사이고 네. 뭐 하고 뭐 완전히 무슨 소설을 쓰면서 그런지 박건우 과장이 전화 가서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친한 사람이 방첩사에 있으면 네. 계엄이 났다고 황당하고 그러면 한번 전화 걸어서 물어볼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사실은 그때 계엄 났다고 그래서 너무 지금을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우리 그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 강원도 어디 네. 휴전선 있는 데서 북한이 남침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무슨 뭐 우리가 모르는 대대적인 아주 그냥 거대한 간첩단이 발견돼 갖고 간첩사가 있는 그런 거 아니까 방첩사에 물어보면 방첩사 알 거 아니에요. 전쟁 난 그쵸. 것도. 그럼 그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네도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전화 박건우 과장도 그 전화를 그 타이밍에 건 거를 그냥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렇죠. 아예 걸지 말아야 됐어야 되는데. 이게 다라는 겁니다. 자, 통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장하고 이 군인, 방첩사 소속 군인하고 원래 잘 아는 관계다. 아니 그 대검 소속 그 검사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아는 관계냐?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검찰, 경찰 그리고 이제 금감원까지 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래서 가깝게 지낸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 과장하고 이 지금 군에 있는 사람하고는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아까 지금 허정 검사장이니까 서로 반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이 아니더라도 뭐 정기적으로도 뭐 안부도 이제 주고받고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당일날 계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침 아는 친한 방첩사 대령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전화를 해봤다는 거죠.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를 해보니까 이 대령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화 내역이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뭔 일 있어? 그러면서 아까 그 허정 검사장이 굉장히 토커티브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다고.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간첩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방첩사면은 그걸 알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 검사가. 그런데 이 군인 같은 경우에도 방첩사 소속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화 내역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은 이 검찰에 이 지금 과학수사부 이 포렌식 하는 데서 이 방첩사 연락을 받고 거기 출동을 해가지고 선관위 출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허망하죠.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 내가 아는 사람 방첩사에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계엄이래 당신 이거 아는 거 있어? 이게 물어본 게 다고 더군다나 물어봤는데 아는 게 없더라. 그리고 본인도 지금 와서는 그때 내가 왜 그 전화를 했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런 사안을 갖다가 지금 통화 내역 제출 요구해가지고 당신 계엄에 가담한 거 아니야라고 살펴보겠다는 게 지금 TF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자, 이 TF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그 헌법존중 TF라고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보를 받습니다. 뭐 사적인 대화 이런 거는 제외하고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검사들은 또 강골들 있잖아요.
그 제보를 받습니다. 그 공지를 보고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살다 이런 공지를 처음 보네요. 어, 혹시 대통령의 지시인가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만약에 제보가 사실이 아니면 무고인 것 아시죠? 뭐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검찰은 이렇게 순순히 뭐 헌법 존중 TF에 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허정 검사장이 잠깐 통화 내역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말을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어디도 인터뷰를 했었냐면은 열린 더탐사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작년 8월에 지난 8월에 심지어 지난 8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탐사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말이 빠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탐사하고도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제 이제 저랑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더탐사에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잠깐만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고서 10분을 더 얘기하니까 나중에 더탐사에서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더라.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더탐사 방송을 들어보니까 더탐사에서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공직자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어쨌든 적어도 본인에 관련된 의혹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검사장이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또 이제 원하시면 한번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불러서 그때 얘기도 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수진 김 말씀대로 헌법 존중이라고 표기하고 헌법 파괴시키는 맞습니다. 이게 북한의 5 담당자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저 그 생각 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실제로 검찰은 모르겠는데 일반 관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보가 엄청 들어간대잖아요. 뭘 노리겠어요. 인사철에 서로 스크래치 내가지고 경쟁 상대자를 갖다가 이 헌법 존중 TF에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무고성 고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계엄 때 가만히 있었다. 계엄 때 누구랑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번 사건도 그렇게 해서 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헌법 파괴 TF가 아주 버젓하게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들려드린 것은 헌법 존중 TF에 하는 짓이 이렇게 허랑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이미 해명된 의혹으로 이렇게 지금 검사장한테 통화 내역을 요구하는 지경이다. 만약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란 특검이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굴러가고 있는데 검사장이 방첩사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어디 출동을 했다. 그런 정황이 일이라도 있었으면은 내란 특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출입 내역상으로도 그때 당일날 12월 3일날 딱 출입 내역이 그 캐롯 손해보험의 그 운행 내역에 따르면은 본인 아파트하고 대검밖에 없는데 그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휘하의 검사가 군인하고 통화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영장 받을 수 없어. 이거 통화 내역 영장 받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더 이상 수사도 할 수 없는 사안을 갖다가 헌법 존중 TF에서 통화 내역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통화 내역 안 주고 이분이 그냥 버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상 첫 헌법 존중 검찰 내 헌법 존중 TF의 조사 대상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려드렸고요.